전차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반드시 피하는 5가지.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들을 살펴보면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명료하죠. 즉, 자기만의 투자에 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그런 부자들은 부동산에 있어서 피하는 행동 5가지를 알아보고 우리가 배워나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구약 성경 이야기인데요. 방탕과 타락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천사는 롯이라는 사람의 선행과 착함에 감동을 받아서 살 길을 열어줍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곧장 이 도시를 떠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당부하고 또 당부를 합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즉 돌이 되고 만다는 거죠. 이 말을 듣고 가족이 살 길을 따라 이동을 하는 중 롯의 아내는 현실 세계에 대한 미련이 남아 뒤를 돌아보게 되고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종교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다양한 분석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단 한 가지입니다. 부동산 투자학적으로 본다면 지나간 가격에 대하여 연연하지 말라는 얘기죠. 지나간 매도의 아쉬움, 또 작년에 샀으면 되는데 올 초에 살 거리라는 이런 후회, 그런 후회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나간 가격은요, 그냥 지나간 가격일 뿐이에요. 한마디로 압축을 해서 말씀드리면 죽은 가격을 가지고 현재 살아있는 부동산 가격을 이런 애 저런 애 등등 이야기를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괜히 에너지만 낭비되고요. 부동산에 대한 판단이 더 허해진다는 얘기예요. 부동산으로 성공한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피하는 행동 원칙. 첫 번째가 바로 지나간 가격에 집착하는 것을 피한다는 겁니다. 저 아파트 재작년까지만 해도 가격이 3억이었는데 지금 6억 한다네. 미쳤다, 미쳤어. 우리가 살던 그 아파트 우리가 작년 3월 달에 팔았잖아, 4억에. 그런데 그 아파트가 지금 5억 한대. 와, 5억 주고 어떻게 저런 아파트를 사지? 미쳤다, 미쳤어. 그런데 지금은 6억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부동산 가격을 생각하면요. 부동산을 2번 다시 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부동산 못 사요. 어제 가격 생각하고 과거 가격을 생각하면. 그래서 어제의 가격은 그냥 죽은 가격이다 생각하세요. 어제 죽은 가격을 현재 부동산의 가격을 어떻게 죽은 게 산 것을 이기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나요? 그냥 이제부터는 어제 가격 잊어버리세요. 새로 시작이니까. 두 번째로 피해야 되는 거는요. 부정적인 사람들과 호흡하는 거죠. 추락한 비행기만 본다면 비행기를 탈 수가 없죠. 비행기 사고가 난 화면들만 살펴보면 그 누가 비행기를 타고자 할까요? 두려워서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는 비행기가 100% 추락하지 않는다. 이런 말은 틀린 말이죠. 비행기도 때로는 추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 비록 추락을 했다 하더라도 기적적으로 사람이 한 명도 다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양성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추락한 비행기는 추락하지 않는 비행기보다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대부분의 비행기는 자동차보다 더 안전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시장을 봐야 되는 거죠. 지금이 오를 시기인지 지금은 떨어질 시기인지 그리고 이왕이면 부동산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들과 같이 호흡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얘기만 들었다가는 올라가도 부정하는 거예요. 떨어지면 더 부정하는 거야. 더 떨어지면 더 부정하는 거고. 그런데 올라갔다. 기분 나쁜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고 말했는데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래도 사지 마라. 저래도 사지 마라. 결국 오르는 부동산만 멍이 쳐다보라는 얘기, 그 얘기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죠. 부동산 가격은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오를 수도 있고요. 옛날에만 하더라도 뭐 10년 주기론이니 뭐 5년 주기론이 주기를 타는 것 같은데요. 요즘 가면 갈수록 이러한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는 것 같아요. 1년 주기도 아니라 몇 달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부동산이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러한 시장으로 부동산 시장이 변화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긴박하게 변화되고 있는 이러한 부동산 시장에서 무조건 떨어진다, 부정적인 사람들과 이렇게 호흡한다면 부동산을 바라다보는 시야가 혹시라도 일정 한 부분에 치우친다면 자기가 바라다보는 부분만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저는 해본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본다면요. 질투하는 거죠. 저 사람 아파트 2개에서 돈 벌었대. 저 사람 아파트 2개 가지고 몇 천만 원 벌었대. 저 사람은 부모 형제들부터 투기꾼들이야. 그래서 몇 억 벌었대. 저 사람이 돈 버는 이유는 오로지 투기를 잘했어요. 저런 사람들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 문제야, 문제.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부러워하는 마음이 속마음이지 않을까요? 겉으로는 질투를 하죠. 저 사람 때문에 부동산 올란다. 하지만 속마음은 또 이럴 거예요. 저 사람은 어디서 돈이 나가서 이렇게 투자를 하지? 저 사람은 어떤 정보들을 얻어서 저렇게 투자를 잘하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마음 제가 잘 알죠. 저도 인간인지라 이런 마음을 알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깨닫게 돼요. 이처럼 질투하게 되는 마음, 남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마음, 그런 마음의 결과, 그런 결과는 결코 좋은 결과가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성공한 사람들은 질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죠. 질투를 하고 싶거든 네가 더 노력을 해라. 내가 질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부족하다는 거야. 나 좀 더 노력하자. 이렇게 본인을 격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요? 저도 많이 부족하죠. 항상 저는 저를 격려합니다. 좀 더 노력하자. 좀 더 깊이가 있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노력을 한다는 얘기죠. 부동산 또한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회사 직장 동료들 속에서도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또 아파트 청약한다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하죠. 아파트 청약받아라. 어디 지역이 어디 아파트 괜찮은 것 같아. 전세 끼고 이런 지역은 좀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지금까지는 저 부동산 투기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은 왜 아파트를 샀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아파트를 살 돈을 모았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질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 사람에게서 배울 점을 찾아내는 마음, 그런 마음이 바로 부자의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본다면 지나친 욕심이죠. 아파트 한 채를 사보니까 얼마의 수익이 났다. 아니 5천만 원 투자를 했는데 내가 1년에 5천만 원 벌었다. 굉장히 기분 좋죠. 여러분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5천만 원 투자했는데 5천만 원 벌었다. 왜요? 너무 적게 벌었다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그래요. 어떤 분들은 5천만 원 투자하고 1년에 2억 3억을 벌어야겠다라는 이런 분도 계시겠죠. 그게 바로 뭐냐라고 하면 지나친 욕심이라는 거예요. 5천만 원 투자해서 5천만 원 이득 생겼다. 얼마나 기뻐요. 행복이죠. 그런데 사람인지라 욕심이 또 생긴다는 얘기예요. 내가 만약에 한 채를 샀는데 내가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서 한 채를 더 샀다면, 내가 또 집을 담보 잡히고 기타 등등 해가지고 내가 10채를 샀다면, 이런 식으로 욕심이 생긴다는 얘기죠. 이때부터요,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직원보다 더 큰 욕심을 내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돈도 부족하면서 무리한 투자를 시작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부동산 상승 시기에는 돈을 벌어요. 돈을 버는 경우도 생기죠. 사면 올라가는 시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단기간에 아파트를 몇 채 샀더만은 그 아파트 몇 채들이 각각으로 1억, 2억이 올랐네? 그럼 단기적으로 보면 갑자기 5억도 보고 10억도 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죠. 그러한 욕심이 무리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동산으로 뭐 몇백 채가 됐네. 이런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 방송에서 떠들썩거리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또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내가 10채를 샀다면 지금 같은 시기에 또 더 사야지. 또 몇십 채를 살 거 아닙니까? 몇백 채를 샀다면 더 투자를 해야지. 또 몇백 채를 살 거 아닙니까? 결국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당연히 돈을 벌겠죠.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일시적으로 하락할 때, 그때는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지가 않을까요? 실제적으로 유명했던 사람들도 망가지는 이유가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서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 주변에도 부동산으로 시작해서 150억대로 됐다가 폭망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성공한 그 형님인데 저한테 저녁을 사달라고 그러고 대리운전 비용을 내달라고 그러고 심지어 아파트 관리비 좀 내달라고 부탁하는 형님도 계시다니까요. 그분의 재산이 150억대였어요. 망하는 거는 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자세히 보면 왜 망하냐면 지나친 욕심에 의해서 이제 더 큰 욕심을 가지는 거예요.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는 이런 욕심이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고 위험한 물건에 손을 대고 안 좋은 물건에 손을 대고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 부품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품은 무엇일까요? 물론 모든 부품, 수천 가지 부품이 다 중요하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점에서는 자동차 부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그것은 바로 브레이크라고 생각합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 여러분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나요? 그래요.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브레이크가 들지 않는다는 얘기는. 따라서 부동산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적절한 절제와 적절한 욕심버리기 과정,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로 본다면요, 그것은 바로 돈만 추구한다는 거죠. 돈만 추구한다면 큰 돈은 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불안하게 만든다거나 나중에 가서는 세입자들이 경매를 당하게 해서 전세금 일부를 못 받거나 전세금을 전부 못 받게 되는 경우, 또한 매도자이거나 매수자에게 고통을 주면서까지 돈을 번다. 저는 이렇게 돈 버는 사람들을 가장 싫어해요. 이런 식으로 돈을 번다면 일시적으로 큰 돈을 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나중에 큰 돈을 벌 수가 없다는 얘기고, 작은 돈에 만족하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이런 사람들 결과는 저는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시적으로 본인에게 돈이 올 수도 있지만 이러한 돈은 몇 년 안에 금방 나간다는 얘기예요. 몇 년 안에 금방 안 나간다? 그러면 10년 안에 20년 안에 이 돈이 더 여러분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돈이 다른 사람들에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또 조금의 돈을 벌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육체가 됐든 정신이 됐든 경제가 됐든 이게 망하고 마는 것. 그러한 이유가 바로 돈만 추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제가 만난 부동산 부자들, 아주 현명한 부자들은 돈만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왕이면 더 인간적이고요. 이왕이면 더 착하신 것 같고요. 이왕이면 본인이 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냥 허허허 하면서 그러한 손해까지도 감내할 수 있다는 분들이시죠. 그러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돈보다는 타인을 우선해서 배려를 한다는 마음이죠. 돈보다는 타인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얘기고 타인을 배려한다는 마음이죠. 사람이 사람에게 배려심을 가진다는 얘기죠. 타인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을 한다는 얘기고 배려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그러한 노력이 오늘의 여유로운 부동산 부자로 유지를 해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을 간단하게 전달해 드리면요. 제가 오늘 12월 21일 토요일, 12월 22일 일요일 날에 특강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특강 안내 방송을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